이번 기습 공격과 관련해서 또 하나 짚어볼 포인트가요. 심지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짜 휴가 계획까지 내세워서 이란을 방심하게 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네. 그만큼 이스라엘이 치밀하게 준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란 입장에서는 사실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전략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11일 날 언론에 어떻게 보도가 되냐면 네타냐후 총리가 휴가를 떠난다, 이스라엘 북부로 개인 휴가를 간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란 입장에서도 5차 회담 끝나고 6차 회담까지 있을 거라고 전망을 했었어요. 근데 5차 회담 끝나자마자 지금 공격을 한 거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설마 공격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 협상이 진행되는 중간이니까 6차 회담까지 지켜보고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네타냐후 총리가 나 지금 휴가 갈 거야 라고 발표를 하니까 이란에서는 공격할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 했겠죠. 방심했겠네요. 그렇죠. 그런 틈을 타서 이란의 방심을 틈타서 겨울 공격을 한 건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결국은 미국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총리 입장에서 미국에 얘기 안 하고 이런 공격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이스라엘이 공격을 열심히 준비를 했고 철저하게 준비한 상태에서 이란의 방심을 불러일으킨 다음에 치밀한 공격을 이룬 게 아닌가. 그래서 이란이 좀 더 피해가 컸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이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을 미국이 알고 있었느냐,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정황상 트럼프 대통령의 방관 아래 이루어졌다고 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한 언론과 공습 계획을 사전에 알았다, 그리고 이란 협상에 복귀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무장관은 좀 다른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독자 행동이라면서 미국이 관여하지 않았다, 단독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민 교수님, 지금 말이 다른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두 분의 그 말씀을 연결해 보면 사전에 이스라엘의 그 이란 공습에 대해서 미국에 통보를 했다. 그 대통령이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미 미국이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에서 봤을 때 그것을 묵시로 방관을 했지만 그 군사작전에는 미국이 참여하지 않았다. 이래서 좀 선을 긋는 모양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한 우방인 그 미국에게 사전 통보를 해서 그 승인을 얻어서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단독 준비한 군사행동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직접적으로 이번 공격에 책임이 없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루비오 장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묵시적 방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이해관계는 그 공격 관련돼서 미군의 생명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딱 그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역의 안보 이런 부분에는 큰 관심이 없고, 그거는 이스라엘과 이란 지역 국가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의 중동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안전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신경 쓰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미국은 그 정치적으로든 외교적으로든 군사적으로 책임이 없다라는, 그래서 좀 손을 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향후 중동 정세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의 방관까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And he responded by saying, quote, "We of course support Israel, obviously, and supported it like nobody has ever supported it." And then he went on to say this: "Iran should have listened to me. You know this, but I gave them a 60-day warning, and today is day 61. Should now come to the table to make a deal before it's too late." 예,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고요. 또 SNS에도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공격이 훌륭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다음 공격들은 이보다 더 잔혹할 거다, 경고까지 했는데요. 민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 어떤 거라고 봐야 됩니까? 중동 정세에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건 분명해 보여요. 지난 3월에 연방의 합동연설에서 얘기한 거 보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돼서 인지를 빨리 석방시킬 것이다. 예. 더불어서 중동의 항구적인 평화를 갖고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쟁을 빨리 끝낸다. 이거는 고려사항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중동이 이스라엘, 사우디, 이란 세 축으로 세력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의 관계가 미국과 관계가 굉장히 좋죠. 사우디하고 관계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미 성향의 진영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 예. 반면에 이란에게는 굉장히 적대적이고 공세적인 모습을 미국이 보여주잖아요. 네. 핵 협상도 하고 있지만 결국 전쟁이 터지니까 이스라엘 쪽에 딱 붙어가지고 이스라엘
지지해주고 이번에 이란의 그 미사일 공격에도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예, 예. 분명하게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측에 중간에 있을 때 미국이 이스라엘 붙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란의 영향력 그리고 사실 정황의 축이라는 이란의 어떤 프락시라 하는 부분들도 다 그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의 공습에 의해 다 지도층이 폭사돼서 거의 괴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란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란이 힘이 줄어든다면 미국의 그게 우호적인 세력 균형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나도 아쉬울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도에 나온 것처럼 빨리 이란이 핵 합의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은 상당히 어려워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에 힘을 실어주고 사우디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우호적인 중동 정세를 가져갈 거고 그 와중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이란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미국이 보다 우호적인 세력 균형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사우디와 이스라엘 관계를 토대로 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보다 편안한, 예. 보다 우호적인 그 세력 균형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래는 15일로 이란과 미국의 협상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진행되는 건지가 주목됩니다. 이란 측이 일단 15일 불참 통보를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홍 전 의원님.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 공습에도 뭔가 이란과의 핵 협상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자신감을 좀 내비쳤거든요.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부터 이제 공습을 받은 입장에서 또 네. 이란 특유의 굉장한 또 국가적 어떤 자존심 차원에서는 핵 협상 테이블로 쉽게 돌아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옛날에는 이제 페르시아라는 이름으로 아리아했던 민족 이런 어떤 나중에 이제 이란으로 개명됐습니다만은 원래 중동의 역사적인 최강자였습니다. 지금 인구만 하더라도 거의 9천만 명 정도 되는 데다가 국토 면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거의 160배에 달하고 최고 강자고 굉장히 국가적 민족적 자존심이 강한 그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핵을 통제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상당한 어떤 반발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상황에서 예. 특히 이스라엘이 물리적으로 나탄자에 대한 이런 공습을 통해서 이렇게 공격한 것에 대해서 절대 굴복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당분간은 물론 이제 국경이 이라크 그리고 요르단, 시리아가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어떤 그 육군에 의한 어떤 전쟁은 안 되지만 이 공군에 의한 주고받기 어떤 그런 어떤 싸움 내지는 어떤 전쟁을 계속해서 당분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어떤 일정 부분의 어떤 냉각기를 거친 이후에 다시 이제 핵 협상의 어떤 테이블로 돌아올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도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란은 미국을 향해서도 공범이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So far, 78 people, including senior military officials, have been martyred and over 320 others injured. Those who support this regime with the United States at the forefront must understand that they are complicit by aiding and enabling these crimes. These actions amount to declaration of war. The Security Council must act now and stop this act of aggression immediately. Israel has acted to prevent its destruction. This is not only defining moment for Israel, it is a defining moment for the global security order and for the credibility of the international system. And we will not allow a genocidal regime to endanger our people. 예, 이스라엘과 이란의 입장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란은요, 위험한 테러리스트 정권이다. 그리고 미국은 이 범행을 도운 명백한 공범이다라고 비판을 했고, 이스라엘은 위협이 제거될 때까지 계속 행동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 교수님, 이 계속 행동하겠다는 말은 추가 공습 가능성을 계속 시사를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이란 측에서도 일단 그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나서 이제 대규모 공습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가 미사일을 이용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그 보복 공격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뭐 평가가 좀 나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100여 기 정도의 미사일이 날아갔는데 이스라엘 방공망에 걸리면서 네네. 큰 피해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2차 추가 공격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1차 공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1단계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2단계에는 1단계에서는 핵시설과 군사시설 그리고 주요 예. 어떤 관련된 주요
주요 인사들을 이제 폭사시키는데 방점을 뒀다면 거기 더 나아가서 추가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1단계, 1차적인 주고받기 공격만으로는 끝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네. 향후에도 이제 그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신경전을 토대로 하면서 또 공습을 토대로 한 공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 정세는 한동안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